자, 요런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애석하게도 이 문제를 풀려면은 뭘 알고 있어야 해요? 이온화 경향성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나도 이온화 경향성이 가물가물해서 이온화 경향성은 살짝 컨닝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가물가물. 그래서 이온화 경향성이 어디에 있더라? 내 교재 아마 앞쪽에 있을 거예요. 저 앞쪽에 6페이지에 있군요. 6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우선 이제 요거 판단할 때 이온화 경향성이 그 내 교재에 보면은 아연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이고 구리. 오케이. 요 순서인가 봅니다. 됐죠, 됐죠? 그럼 요걸 가지고 요랬을 때, 요랬을 때, 요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이온화 경향성이 클수록 자, 뭐가 더욱 잘 되는 거죠? 1이 갈수록 뭐가 더 잘 된다? 산화가 더 잘 된다. 산화가 더 잘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 세팅 여기서는 아연, 철, 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연, 철, 구리인데 구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산화수가 뭐예요? 0이죠. 그럼 산화수가 0인데 아연은 지금 산화 잘해요? 산화 제일 못해요? 산화 제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산화를 제일 못하는 상황인데 산화수가 0이야. 얘는 반응하겠어요? 반응 안 하겠어요? 이쪽은 무반응이겠죠. 얘는 무반응이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반응이 진행이 될 거냐면 이제 아연하고 철 사이의 반응이 진행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아연하고 철 중에 누가 더 산화를 잘한다고요? 아연이 더 산화를 잘한다고 했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된다? 이합하면서 짜잔 하고 아연 이가가 녹아 나올 거예요. 산화를 할 거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산화를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기서 뭐가 생겨요? 산화를 하게 되면 자유전자가 생기죠. 그러면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입자인지라 어떤 인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양이온하고 인력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시스템에 지금 존재하는 양이온은 아연 말고 얘는 뭐 만들어진 거니까 아연 말고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철 2+겠죠. 그리고 SO4 2- 역할은 이건 뭐 아까 한참 얘기했죠. 역할은 구경꾼이고요. 그리고 영어로 3학년 위해서 대비해 놓읍시다. 영어로. 예, 관찰자입니다. 스펙테이터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관찰자 그대로 번역합니다. 구경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원래 철이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이 철 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끌려서 저 판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인력으로 끌린다. 그러면 철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짜잔 하고 철이 들러붙으면서 자유전자가 뿅뿅 소비가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는 아연 극판의 철 도금이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아연 극판의 철 도금이 이루어진다. 우선 순간적으로는 됐죠? 그러면 그걸 반응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아연 같은 경우는
짜잔. 이렇게 되고 저기에 철이 그 전자를 받아들여서 철로 석출되는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요 두 개가 더해져서 짜잔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일이 저 반쪽 방향식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이때 당연히 구리 쪽은 아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됐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됐지요? 자, 두 번째는 똑같이 아연극판, 구리극판인데 수용액을 뭐로 만들어 두었냐면 구리 2 플러스를 수용액 중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아연은 뭐 되기 쉽다? 산화되기 쉽다고 했죠. 그러면 역으로 구리 쪽으로 할수록 뭐가 잘 된다는 얘기했어요? 바로 환원이 더 잘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데 구리가 이미 양이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환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짜잔. 이압 아연 2 플러스가 녹아 나오고 뭐가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자유전자가 만들어지고요. 이 자유전자에 의해 정전기적 인력으로 끌리는 구리가 이렇게 인력으로 끌려 들어가서 저 아연 극판에 이압하고 구리가 이렇게 석출이 되겠네요.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연 극판에 구리 얘네가 도금이 되나보다.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어떤 반응식을 생각해야 되냐면 반쪽 반응식 보시면 요렇게 되고 아까는 철이 반응했잖아요. 대신 지금은 구리가 환원이 돼가지고 구리가 석출된다. 그래서 전체 반응은 아연에 구리 이온이 접근하여 아연 일부가 녹아나오고 구리가 석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때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구리 쪽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여긴 철도금, 여기는 구리도금. 아시겠죠? 되죠? 그 다음 사실은 1, 2번은요 3번을 위한 빌드업입니다. 3번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뭔 일이 벌어질까요? 전자가 이동을 하겠죠. 자, 봅시다. 잠시 혹시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요? 뭐냐면 이런 예를 들면은 그 병렬 연결회로 이거 물리 시간에 뭐 물리 시간이 아니고 중학교 과학에 이거 2학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아는 건데 이렇게 갖고 짜잔. 자, 이거 뭔지 알죠? 네. 그럼 여기서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이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전류가 이게 길이 갈라지면 전류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는 I1만큼, 이쪽으로는 I2만큼 전류가 흐르잖아. 네. 그지. 그러면 이때 여기에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저항 R1, R2.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때 우리는 오음의 법칙인가 해가지고는 뭘 알고 있어? I1, R1, I2, R2가 뭐야? 같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클수록 이쪽은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 맞나요? 전기 저항이 클수록 전류는 잘 이동해요? 잘 못 이동해요?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잘 못 이동하죠. 그러면 이 말을 여기에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 봐. 여기서 분석하는 원리가 여기서도 똑같게 적용돼야 되겠어요? 다르게 적용돼야 되겠어요? 똑같게 적용돼야 그게 학문이죠. 여기서 했던 얘기, 여기서 했던 얘기 다르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사기죠. 좋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얘기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쨌건 1. 앞선 예로부터 아연에서 산화가 우선적으로 일어난다. 이거는 변하긴 없겠어요? 이거는 변할 수 있겠어요? 아연이 산화가 우선적으로 된다. 이거는 변함이 있겠어요? 이건 무조건 똑같겠어요? 이건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 이온화 경향성은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된다? 짜잔. 8 해서 이런 식으로 아연이 녹아 나옵니다. 녹아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뭐가 맹글어지느냐? 짜잔. 이런 식으로 자유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원래부터 구리 이가와 황 이 마이너스 보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요 구리 이가 얘는 이압 해서 어쨌거나 인력으로 끌려서 짜잔 이렇게 석출될까요? 안 될까요? 제 생각 안 될 것 같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시험에서 됐는데 될 것 같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됩니다. 됩니다. 알겠어요? 됩니다. 많이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됩니다. 되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자유전자가 양쪽의 전기 저항으로 갈려 진행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전자가 자유전자가 표면에 붙어 있는 구리 이가랑 할 때도 우리가 뭔지 알 수 없는 전기 저항이라는 게 있겠죠. 하지만 도선에도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부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자, 구리 이가는 사실 전기 저항이 얘랑 반응할 때 클까요, 작을까요? 구리 이가는 얘랑 반응할 때 사실은 전기 저항이 클까요, 작을까요? 사실 전기 저항이 매우 작습니다.
왜 전기저항이 작냐면 얘가 CuSO4 수용액으로 녹여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극판은 물리적으로 물에 접촉하고 있죠. 네. 그럼 물에 얘가 녹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럼 이거는 뭐냐면 얘하고 얘는 헤엄쳐 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원래 접촉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원래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이 원래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쪽 전기저항이 굉장히 작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원래부터 있었던 기존 구리 2플러스 와 아연 극판은 서로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보통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구리 2 플러스는 저 아연 극판에 도금이 됩니다. 쟤들은 전기저항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원래부터 접촉하고 있으니까. 전자만 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런데 뭐가 나타날 수도 있냐면 세 번째, 극소량의 자유전자가 회로를 타고 반대쪽 구리 솔리드 전극 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기저항이 무한대, 무슨 말 알겠어요? 전기저항이 무한대, 전기저항이 0, 일 때만 전류가 100% 이동하는 거지. 세상에 전기저항 0인 거 있습니까? 없어요. 있죠. 초전도. 네, 초전도 물질은 전기저항이 0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거는 보통의 상황입니까? 상당히 특수한 상황입니까? 특수한 상황이니까 전기저항이 0인 것도 사실 없고요. 전기저항이 무한대인 것도 보통은 없는 거죠. 결국 어떻게 이동할 수밖에 없다? 나뉘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뉘어 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쪽으로 이 자유전자가 매우 소량 진행 가능하다는 얘기죠. 결국 매우 소량 진행된 이 자유전자가 어쨌건 있으니까 얘 입장에서도 살짝 이동해서 구리가 아주 소량. 무슨 말 알겠죠? 저렇게 저 구리 극판에 다시 들러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구리 극판에서 매우 극소량의 질량 증가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작아서 측정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그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건 뭐에 달렸겠어요? 도선 성격에 달렸겠죠. 만약에 도선의 전기장이 정말 거다, 막 도선이 뭐 백금 도선이다. 백금 도선이 그 우리가 보통 사용할 수 있는 물건 중에서 전기장이 제일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썼다, 금이나 백금 썼다. 그러면은 뭐냐면 저 반대쪽 극판에서도 구리 극판에서도 구리가 또 석출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기에 사용하는 도선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갈려 나타나는 비율이 달라지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쪽에서도 소량의 질량 증가가 나타나는 건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어요? 소량의 질량 증가가 나타나는 건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어요?
저울에 재면 되죠. 이거 실험하기 전에 깨끗이 닦아가지고 이 구리판 질량 측정한 다음에 요 실험한 다음에 꺼내가지고 다시 질량 측정하면 되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질량 측정을 통해서 얼마나 이동했는지도 알아낼 수 있다 이 뜻이죠. 되십니까?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요. 쭉 넘어가서 연습 문제 45 해보겠습니다. 뭐 한다고요? 40. 연습 문제 45. 찾았어요? 연습 문제 45? 자, 내 칠판 지우는 동안 연습 문제 45 트라 해봅니다. 시작! 연습 45. 연습 45 아니에요. 연습 45. 아, 이 문제. 연습 45. 좀 빡세긴 한데. 아, 45 말고 44. 44 해보겠습니다. 44. 44 찾았어요? 연습 문제 44? 거기 그 KNO3 은전극, PT 전극 돼 있는 거 찾았어요? 일정 전류를 공급하는 전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찾았습니까? 44번이요? 네, 연습 문제 44.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여러 가지고 43. 43이요? 요거. 자기는 42. 이게 좀 편집 약간 달라가지고.